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5일 밤 10시 48분입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은 안보 외교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것만 해도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킨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고, 그런 방향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0.7%포인트 차로 이겼지만은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변화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거의 180도 바뀌고 있습니다. 더구나 외교 안보 분야는 국회가 비록 민주당이 장악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궤도 이탈을 했다가 지금 제대로 돌아오고 있는 일이 바로 오늘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바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이 말 참 오랜만에 듣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해야 할 장면에 나오면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그랬어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아니,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북한과 같이 취급해가지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물타기를 합니까? 북한에서 쓰는 용어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핵우산 철거를 의미하는 용어인데, 북한이 그걸 문재인 정권에 떠넘겨가지고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4.27 선언에도 한반도의 비핵화, 이게 또 트럼프를 속여가지고 트럼프와 김정은의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한반도의 비핵화 이렇게 되는 바람에 북한의 비핵화란 말이 지난 5년 동안 실종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진핑 국가주석을 향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촉구하니까 제가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그건 완전히 북한식 용어입니다. 그 말은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에 따르면은 오늘 윤 당선인이 시진핑 주석과 오후 5시 30분부터 25분간 통화했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은 전날 북한이 ICBM 발사를 하는 등 최근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에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은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의 심각한 도발로 인해 한반도 및 영내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어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강조하면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과 시진핑 주석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중 관계 발전을 이루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양국은 이사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으로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양국과 두 나라 국민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과 시진핑 주석은 취임 후 이른 시일 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로서 윤 당선인은 이달 10일 당선된 이후 보름여 사이에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정상들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TV 토론회 때
대통령에 당선되면 누구를 만나고 싶으냐라고 순서를 이야기해달라고 하니까 미국 대통령, 일본 총리, 그리고 시진핑 주석, 그 다음에 김정은, 이런 순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안보 외교를 할 때 꼭 지켜야 할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우선 한미일 동맹 관계니까 일본이 중국보다 앞에 나와야 되죠. 아마 이재명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누구와 제일 먼저 통화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때의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에게 할 말을 다 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물론 박근혜, 시진핑 두 사람의 정상회담에서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절대로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란 이렇게 특정되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말을 썼는데 이걸 앞으로 공식 문서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란 말을 밀어내고 이 말로 대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공동성명서라든지 우리 국가 문서라든지 그걸 아주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4.27 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선언에도 한반도 비핵화 또는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이 마치 비밀 어디 핵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비밀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면 확실한데 왜 한국을 끼워 가지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북한의 흉계죠.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해놓고 바로 비핵지대화다, 비핵지대화를 의미한다. 즉 대한민국에 미국의 핵무기가 들어온다든지 또는 핵우산이 남한 위에 펼쳐지는 것은 그것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위반되니까 안 된다. 즉 한미동맹 철거하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걸 좌파 정권이 바로 노무현, 문재인이 받아가지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함으로써 완전히 북한 페이스로 넘어가고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일을 노무현, 문재인 10년 동안 한 거 아닙니까?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대통령이 바로 등장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딱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말이 나오니까 아주 사이다 몇 잔 먹은 것 같았습니다. 이 여담이지만은 2018년 3월에 정의용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 김정은이가 비핵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했을 때 트럼프가 즉각적으로 받았습니다. 좋다. 김정은이가 비핵화 하겠다는데 만나야지.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 김정은이가 정의용 특사한테 북한 비핵화 하겠다는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때도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한 겁니다. 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했는데 정의용 씨는 그게 마치 북한의 비핵화인 것처럼 트럼프에게 이야기를 했다가 트럼프가 결국 속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용어 하나가 이렇게 국가 대사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외교 안보는 용어 하나의 싸움입니다. 오랜만에 우리나라 대통령 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이 나오니까 정말 지난 3월 9일 선거 우리 국민들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일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전체에서 자유진영이 강화되는 바로 그런 선택을 우리 국민들이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